이제 우리 애를 키우니까 아이들의 미래 직업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뭐 제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 어려서 어떤 전문가의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해버리면 일생이 너무 좁게 사는 것 같아.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이 라이센스를 그냥 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라이센스를 따는 이거 버리고 딴 길 가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좀 아까워서 못 버리죠.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대박 날 거는 없잖아요. 안정적이긴 한데. 속박이 안 나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저희 애들한테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뭐 너무 안정적으로 살면 길게 사는데 재미없다. 그러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애가 셋인데. 셋이에요? 네, 근데 저도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전문직 강조하진 않거든요. 봐봐, 똑같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세대는 전문직이여만 먹고 살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전문직을 AI가 많이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뭔가 엄마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보다는 너의 취향을 그렇죠. 찾아라. 네 취향을 확대시키고 그러면 이제 취향이 곧 잡이 되고 덕업일치가 돼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해낼 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제는 우리 살던 생존이 중요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살던 시대를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죠. 그 취향을 찾기. 아니 이 내 얘기가 들어봐. 똑같지 않니? 알아, 똑같은데 취향을 찾아서 그게 내가 직업이 돼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취향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취향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장 쉬운 공부하고 부모가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야. 취향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소년들이 그런 전문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아닌 거에 세상에 나갔을 때 내 입을 보장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안정되게 간다 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그런 그 전문직은 그냥 정도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를 평생을 보장해 주는 거는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만큼 안정됐다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옛날에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애들이 전문직 가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점차 나이를 먹고 애들도 시집장가도 간다고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 전문직을 왜 좋아하는구나 요새 알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을 보면 이 나이에 대부분 집에 앉아 있는데 자기 얼마나 좋아. 결국 남편 자랑이 남편 자랑이 제가 편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건 제가 맞는데 편해요. 저는 일생을 살면서 내 삶이 그렇게 그러니까 직업적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비슷하게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거든요. 애들 보고 뭔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물론 그러면 고생도 하고 고비도 있지만 경험의 폭이 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삶이 훨씬 더 다양하고 행복할 거라고 최대한 생각해요. 저도 제 전문직을 활용해서 확대한 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여기 요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 야 너는 방송도 하고 뭐가 달라 방송 나가서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데 피부과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우리 애들은 이제 거기 자기들이 고른 거지. 아빠 말 들을래 엄마 말 들을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각자 삶을 사는데 아 나는 연필 종부라고 남자 말만 무조건 따랐지. 내가 애들한테 학교 다닐 때 한 말 있나 아빠가 하는 말 그대로 했는데 요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애들도 그래서 잘 크고 있잖아.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애들이 뭘 하길래 애들이 잘 됐다고 좋다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 의사냐 변호사냐 약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인생에서 우리는 남이 나한테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밝혀드릴게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집 자녀들은 지금 이렇다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들은 단지- 행복하잖아요. 제가 아니 얘기할게요. 단지 방향성이 좋아요. 제가 내 딸이 아들 둘을 키우는 내조하는 주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일단은 자기가 애들이 클 때까지는 자기 갖고 있는 전공 분야는 묻어놓고 좀 쉬겠다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 거죠. 너무 잘 살고 훌륭하죠. 있잖아. 훌륭하죠. 아들은 자기 대학교는 뭐 공과대학을 나왔지만 자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 나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해 주잖아.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런데 그럼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그거의 결과는 보통 이런 전문직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으나 굉장히 방향성이 좋아서 잘하고 나중에 있잖아. 크게 되리라고 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친구 아들 중에 이런 애도 있어요. 서울 공대 갔어. 전자공학과. 1학년 돼서 딱 갔더니
야, 너 공부 못해서 의대 못 가고 여기 왔니?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아, 그렇지. 요즘엔 전국에, 그렇대요. 맞아. 그래서 전국에 의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서로 의대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갖고 우리 서울대 전자공학과 갔다 그러면 쟤 정말 똑똑한 애라 그랬거든. 그래갖고 걔 열받아갖고 재수해가지고 의대 갔어? 의대 갔어. 내가 그 아들 놈 보고 내가 그러는 거야. 너 행복하니? 그랬더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남의 이목이란 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업하셨어요? 저는 평생 개업 약사죠. 어디 개업하고? 지금은 충청남도 아산? 충청북도 아산인가? 내가 옛날에는 저기 뭐야 병원 가기가 어려웠었잖아요. 병원비도 비싸고 선생님 보기도 어렵고 흔치도 않고 그래갖고 약국 가서 모든 걸 상담하고 약국에서 다 약도 주고 또 동네 사람방도 내고 이랬었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을 다 겪었죠. 네. 근데 요새는 약국에 오시면 무슨 상담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처방전 들고 그냥 약만 받아가잖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보통 상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약국에 오신 분들은 주로 어떤 상담을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욕구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병원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아픈 건 당연하다 했고 옛날에는 그러면 아프면 그냥 60 넘어서 좀 잘하면 80이 장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수명이 길어났고 또 옛날에는 건강검진도 별로 없었고 병원도 많지 않아서 질병명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병원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단명도 예, 이 처방전을 4-5개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면 드시다 보면은 약이 늪에 빠진 느낌을 맞아, 받으시는 맞아, 거예요. 맞아. 약 때문에 약부작용 때문에 약 먹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저한테 약을 줄여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몸에 면역이 좋은 게 최고인 것 같아. 면역은 하여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건 다 내 몸속에 다 들어올 거 아니야. 눈도 열려있고 코도 열려있고 입도 열려있으니까 모든 병균은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안 보여도. 면역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면역만 높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드려요. 면역만. 왜냐면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유도 결국에는 몸 안에서 혈액을 만들고 그 혈액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이 혈액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근데 이 원자재를 받아서. 예, 결국에는 혈액을 만드는데 이 혈액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오늘 일 많이 하니까 밥을 2그릇 먹으면 혈액이 더 많이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혈액은 일정한데 그거를 잘 나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저는 환자들한테 3가지를 잘 보시라고 하거든요. 활동 에너지, 재생 에너지, 면역 에너지. 이 3개로 나눠 써야 된다. 돈을 나눠 쓰듯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이렇게 만나서 일하는 거, 이건 활동 에너지. 근데 밤에 잠을 푹 자면서 청소하고, 뼈도 새로 만들고, 머리카락도 새로 만들고, 이건 재생 에너지.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어쨌든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 만만하면 들어오거든요. 요거를 막아내는 면역 에너지. 3가지를 동시에 몸이 하루 동안 하는데 이 3가지에 다 혈액이 필요해요. 근데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일하면 그렇죠. 면역으로 갈 에너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역 에너지의 핵심은, 면역력의 핵심은 저는 쉬는 거라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어야 된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는 그 대상포진이 환자들 와요. 쉬셔야 돼요. 저는 환자한테 친절하게 얘기하는. 당신 그러면 큰 병 생겨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뭐 먹으면 좋아요? 네. 아니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늘 맞습니다. 먹어서 좀 쉬시라고 그냥. 근데 여기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바쁜데 채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바쁘지 않은 걸 싫어하고 시간이 많아도 자기가 뭐 내적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든가 약간 시간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시는 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쉬래 맨날. 나 맨날 쉬거든요. 맨날 쉬는데 면역은 떨어져요. 두드러기도 많이 나오고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가장 나는 솔직히 면역이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영향 많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예민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너무 쉬면 시간이 많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없고 지난 것만 자꾸 곱씹는 거예요. 하는 게 없으니까. 정말 네. 너무 맞는 말씀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 나는 게요. 네. 제가 상담해보니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쉬셔야 됩니다. 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허나마나한 소리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자기 객관화, 내가 무엇에 예민한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탐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전혀 아닌 것이 나한테는 스트레스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이렇게 과민한가, 나를 살펴보는 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그게 맞는 말씀이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환자들에게 화장품을 바꿨는데 내 면역세포가 왜 걔를 적으로 인식하고 면역 과민 반응을 보일까요? 내 면역세포가 과민해진 이유가 뭔지 그걸 탐구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면역세포가 과민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교감신경 흥분이거든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신호를 받는 거죠. 내 마음. 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늘 흥분 상태야.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네. 그 굉장히 스트레스인 상태잖아요, 사실. 교감신경이 나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교감신경이 한 6, 부교감신경이 한 4 정도일 때 인간은 진취적이고 행복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되는데 문제는 교감신경이 한 8 정도 되고 부교감신경이 2 정도 되면 신체 리듬이 완전 난 9대1 같아. 그러니까 노력하면 6대4로 만들지 5대5나 6대4 정도 되면 균형 잡혀서 그러니까 편하게 살거든. 마음을 그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되더라고. 그게 그렇게 이게 마음은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은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과민하고 내가 지금 힘들구나라고 내가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출발이지. 그래, 교감신경 너무 높으니까 교감신경 줄이고 부교감신경 끌어올려. 이거는 불가능한 거 그렇죠. 같아요. 안 되죠. 네, 절대 자기 자신을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그게 출발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만나면 보람 있고 즐겁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도 꽤 많이 있죠. 그쵸. 아, 저런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재밌는 경험 있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포커싱을 맞추고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못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보람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게 더 많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담하시다가 엄청 우시는 분들 펑펑 우시는 쌓인 게 분들. 많아서. 예. 근데 그런 분들 볼 때 저는 되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이 꽁꽁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어떤 부분을 바늘로 탁 터트려 가지고 시원하게 해준 그 피부과에서 그 안 나오는 여드름 꽉 짜가지고 이렇게 녹 나오듯이 그런 쾌감을 느끼고 그분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정말 어디서도 공감받지 못했는데 약사님을 통해서 공감을 받아서 너무 이제 살 수 있겠다. 이런 표현 하시는 것도 제가 계속 이 상담을 하게 하는 힘이고 또 이제 이런 표현도 많이 하세요. 내가 정말 내 몸의 문제인지 알고 그렇게 영양제만 먹고 병원만 쫓아다니는데 이게 제 마음의 상처 때문이군요. 이거를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품을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제품만 가지고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죠.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상처, 지금의 그 감정 상태, 요것들이 풀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잖아요.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몸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몸이 당신에게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 몸을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다. 그러니까 사과해라. 내가 이런 표현을 써드려요. 근데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환자들이 오면 당신의 뇌는 뇌가 즐겁자고 많은 것을 자꾸 몸을 부려먹는다.
저랑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60 대신 비슷하시다고요? 아유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비슷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보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셀코 TV 영상에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밝고 소녀 같고 지금도 표정이 그러시잖아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비결이 뭐예요? 좀 배우고 싶. 저는 좀 시니컬하거든요. 부정적이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배우고 전혀 싶어요. 그렇게 보여. 아주 부정적이에요. 저는. 진짜. 예,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약간 호기심? 호기심.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섭외를 받았을 때 처음 뵙는 분이잖아요. 방송에서 못 뵙기 때문에 잘하면 어쩔까 이런 불안보다 이 부부를 만나다니 너무 설레인다. 이제 요쪽을 선택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드러났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 뇌하고 몸이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게 스트레스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교정해야겠어요.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생각이 교정이 되려면 감정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감정이 풀어져야. 그래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인간이라는 게 뇌의 영역이 있고 이 몸의 영역이 있고 마음의 영역이 따로 있구나. 이거를 감정. 뭐 뇌과학자분들은 전전두엽, 편도체 이렇게도 표현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정의 영역은 따로 다스려줘야. 이게 감정이 많을수록, 즉 불안이 많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생각이 줄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없애려고 명상을 하고 걷기를 하고 뭐 108배를 해도 생각을 없앨 수가 없대요. 이거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뇌가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퍼올린대요. 그래서 내 정서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생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환자분들의 정서를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만져줘 보세요. 이렇게 수용해 보세요. 이렇게 풀어줘 보세요. 이 작업을 계속 해드렸더니 질병 치료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듣지 않던 통증, 가려움, 역류성 식도염, 뭐 별의별 질환이 다 있거든요. 뭐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의료계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필요성.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내 세포들이 같이 받는구나. 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것인가, 요게 정말 질병 치유의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어려운 자리에 오셔갖고 식사도 하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엄마잖아요. 그냥 아직도 부엌에서 못 벗어났는데 엄청 못해요. 엄청 못해서 애들한테 빨리 커서 니들이 엄마를 좀 해줘라. 난 너무 다행이야. 전문직이신 분들이 부엌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나 너무 다행이야. 다 잘하면 나는 억울하잖아. 저는 먹는 거, 입으로 하는 거 다 잘해. 말 잘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잘하는데 손으로 하는 거 완전 똥. 그래서 흔히 말하는 똥손이구나. 똥손이 똥손. 그래서 일단 밥 준다고 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일단 뭐 눈으로 좋고 또 맛있는 대화, 이게 내가 출세했구나. 감사합니다. 맛도 있었어. 영양도 좋고.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가 뭔지 안 나는 거 보니까 맛이 아니, 없었나 봐. 아니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고 담백하고 네. 다이어트 식단이고 네, 여름철에 맞아요. 너무 훌륭한데요. 더 막 했어야 되나? 아니에요. 더 칭찬을. 아니에요. 너무 오버하면 더 그 돈이 힘들어요. 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근데 대화가 더 맛있었던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화에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네. 먹는 것을 제가 더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싸가도 돼요? 그럼요. 싸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같이 제가 좋은 너무-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아니, 그럼 얼굴이 초긍정이라고 써 계세요. 진짜로. 네? 초긍정. 초긍정. 나긍정. 이렇게 써 있으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기운을 받아요. 진짜. 네, 네.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재양 약사님 모시고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상당히 저랑 많이 일치하는 그런
분을 뵙고 이 얘기 나눴어도 저도 즐거웠고요. 다음 또 기회 될 때 양선영 변호사님이랑 같이 모시고 제가 한번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괜찮은 분만 오면 자기랑 똑같다. 아,